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생물보안법인데,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생물보안법의 정의 중에 적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미국의 전반적인 큰 틀에도 이 바이오 산업이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생물보안법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도 또한 HLB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HLB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이 지금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리보세라닙은 HLB 거고요. 캄렐리주맙은 중국의 항서제약 겁니다. 자, 근데 이 약물에 대해서는 이미 뭐 중국 시장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의 에스모 대형급 학회라든지, 그 다음에 BCLC 같은 연구 그룹들, 이런 데서도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FDA에서도 직접적으로 약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워낙에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두 번이나 CRL이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를 더 보완해라 라고 하는 보완 요구를 이제 두 번이나 받았는데, 근데 이거 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약물에 대해서 받은 거 아니죠. CMC 뭡니까? 제조 공정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아마 과거에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꽤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약물에 대해서 태클을 걸리는 게 아닌 상황에서, 특히나 CMC 관련돼서 태클이 걸리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까지 중대한 내용인가? 왜냐면 2차 CRL에 지적을 받았을 때 경미한 지적사항 3가지라고 했잖아요. 경미한 내용이에요. 경미한 내용.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경미한 지적사항 3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멸균 공정 관련된 거였어요. 프로토콜이 충분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은 부분이 좀 발견이 됐다라는 거고, 멸균 공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균 제조 품질의 기본적 준수 항목이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적을 받았던 거는 QA, 품질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QA 쪽에서의 검사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다. 제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제조 과정에서 품질을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검수 문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절차가 적절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좀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동화 수준이 낮거나 정기 점검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받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공정 관련된 거죠. 약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특히 캄렐리주맙 쪽에 항서제약의 CMC 요 3가지가 지적이 됐던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보완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엄청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다 보완하고 여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쭉 제품을 생산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품이 어떤지도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를 이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신청을 하는 건데, 그게 언제? 내년 1월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HLB가 지금 엄청 중대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HLB의 지금 이 중대한 시점에 현재 어떤 것들이 지적받아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이 생물보안법이 어쨌든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에 중국의 모든 제약사들을 다 때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애초에 생산 원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뭐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하는 구조잖아요. 뭐 이거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많은 약물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독감이 엄청 유행을 해. 그래서 너무 독해. 근데 이게 전부 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중국을 다 때려버리면은 얘네가 니네한테 이제 독감약 우리는 안 팔아, 수출 안 해, 이렇게 만약에 통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 미국민들의 안보와 생명에 위협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됐든 뭐 생물보안법이 됐든 이런 것들은 미국인들의 생명, 건강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고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독감이 엄청 유행이라서 약을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치질 때문에 독감약을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 그래서 누가 치명적으로 독감을 앓았더니 후유증으로 이런 병까지 생겨. 트럼프 좋아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도 하겠다 계속 얘기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물보안법도 지금 계속 수차례 논의가 되고 있지만 통과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크게 판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부끼리의 계약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중국에 이제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한두 개 기업이 있는데 일단 걔네들 먼저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CMO나 CDMO 쪽으로 반사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중국에서 우시바이오가 일단은 메인 타겟이거든요. CDMO라 그래가지고 위탁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이 우시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나 백신, 항체 이런 기술들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미국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러한 생명 정보들을 중국이 잘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생화학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이나 그러한 유전자나 백신,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일까? 이런 무기가 될 수 있는 화학성 약품들을 개발해가지고 혹시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또 잔인하게 막 사람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우려를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듭니다. 결국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을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뭐 군사 무기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이 또 개발을 하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캄렐리주맙이 중국의 항서제약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도 조금 FDA 측에서 의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FDA 국장과 그때 당시 FDA 국장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임명한 FDA 국장은요 항암에서만 28년 업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양반은 데이터만 좋으면 빠르게도 승인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약이 좋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전임 FDA 국장은 뭐 어떤 성격인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정부가 막 바뀔 때였어요. 트럼프 정권이 막 이제 들어설 때였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요 독립기관이고 나발이고 본인 말을 안 들면 다 갖다 치워버립니다. 다 잘라요. 파월 의장도 결국에 지금 그래서 반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본인이 해야 되는 정치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 FDA 국장도 중대한 걸로 이 신약을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식으로 딜레이만 시켰다가 조금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것들이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시키든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미한 내용들로 시간을 좀 끄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좀 제가 해봤었죠. 물론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른 뭐 반도체가 됐든 어떤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 법안이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이 다 긍정적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보기에는 몸집이 너무 무거워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사실 뭐 재료 하나 가지고서 수익을 내기에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보시면 뭐 좋긴 합니다.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나쁘진 않아요. 단기 바닥권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꼽아서 본다면 오히려 ST팜 같은 종목들을 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올타임 하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메이저들은 이 이슈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느냐라고 했을 때 ST팜을 가장 많이 사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장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도 현재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ST팜을 여전히 저는 탑픽으로 좀 꼽아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종목은 제가 릴레이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어쨌든 HLB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엘레바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하겠지만, 당장에 그리고 HLB나 항서제약을 뭔가 지목해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HLB와 엘레바도요 일단 준비는 좀 하고 있어요. 현지 생산에 대한 부지 기획도 어느 정도는 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낮추려고 HLB도 올해 4월 달에 부지 기획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긴 합니다. 리보사라님 측면에서는 이제 탈중국이라든지 또 다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생물보안법은 중국 연계 바이오 벤더를 쓰는 공급망,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HLB나 엘레바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여기 자체에다가 뭔가의 금지를 때린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뭔가 묶이게 된다면 캄렐리주맙 쪽에 공급망이라든지 뭐 시험, 장비 이런 데서 우려 기업이 얽힌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골이 아플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분리하게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좀 하고 있기도 한다. 리보세라닙을 미국 현지에다가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2차 CRL 받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리보세라닙을 중국 현지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국으로 다 옮겨와가지고, 왜냐면은 캄렐리 중합은 중국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항서제약 거니까. 근데 리보세라닙은 한국 건데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면 이랬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리보세라닙만큼은 한국으로 갖고 와서 HLB 제약의 생산 라인에서 지금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미국 현지에다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FDA 승인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나 트럼프 정부를 의식을 했을지 안 했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의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약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부정적인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생물보안법으로 직접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때리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전략들 HLB와 엘레바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일단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HLB가 당장에 두드려 맞는다? 뭐 그건 아니지만서도 워낙에 거래도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시세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발목이 잡히려면 잡힐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뭐 이 정도의 흐름은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시장이 몸집이 너무 많이 커졌잖아요. 코스닥도 지금 940포인트를 찍고 빠지고 있는데 1, 2%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무게가 워낙에 무거워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2%, 오늘 4000포인트를 깼지만 예를 들어 코스피가 2001대 1%인 것과 4001대 1%인 거는 숫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20포인트, 40포인트 숫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여도 지금은 체감상 등락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도 대놓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리포트도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 이 리포트를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근에 제가 헬스케어 리포트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 썼는데 이건 내일부터 발송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추가로 더 한 번 더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산에 오류가 떠요. 그러면 중복 처리가 돼서 배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이번 달에 한 번 딱 내가 뭔가 신청을 했다,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다 드리고 있고, 누적으로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이게 빨리빨리 가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천천히 한 분 한 분 발송을 다 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내일부터 발송해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녹십자도 여러분들께 설명 많이 드렸었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얘네가 지금 덜 빠져가지고 공격적으로 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빠지면 많이 사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순차적으로 릴레이로 여러분들 수익 한번 내실 수 있게끔, 오늘 얘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뭐뭐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순차적으로 딱딱딱 짚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리포트부터 받아가지고 내용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히려 조정일 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리포트 내일부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자동 문자 발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휴대폰으로 클릭을 하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포트도 보내드리지만 내일부터 뭘 해드릴 거냐면, 대장주 선발주가 움직이면 후속주는 뭡니다, 이거 갑니다. A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B가 뭐가 가고 C가 뭐가 갑니다 라는 거를 제가 종목을 한번 딱딱 짚어드려 볼게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공부도 좀 해보시고, 매매하실 분들은 또 매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없고요. 리포트 보내드리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구독은 좀 받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증가가 너무 뜸한데 지금 18,300명이거든요, 여러분들. 구독자 2만 명까지 속도 좀 낼 수 있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진짜 목청껏 떠들면서 좋은 정보 다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구독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한 리포트니까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 후속주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딱딱딱 실시간으로 보내드려 볼게요. 무료니까 꼭 한 번씩 받아보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